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의와 경 그리고 세금입니다. 한문이 많은데요.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의는 있지 않습니까? 의가 이게 이렇게 양을 말을 해요. 양에다가 이렇게 나, 아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나, 아자는 손수변에 창과자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창을 들고 있어요. 손에 이렇게 창을 들고 있는데 이 양의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양의 머리가 이렇게 창에 걸려 있는 거예요.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권력자가 의지하는 삼지창에 이게 뭐를 의미하냐? 양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에게는 상스러운 동물이다. 왜? 죽어서는 고기도 주고 털도 주잖아요. 그리고 살아서는 이게 신경을 안 쓰게끔 해요. 항시 사람을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양이라는 거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동물이다. 그러니까 이 양을 제사를 지낼 때 당연히 제물로 써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 그렇기 때문에 의가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뭐를 당연한 것. 당연한 것을 의미할 때 이 의자를 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인위적이잖아요. 뭐가 당연한 건지 그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상대적이다 이겁니다. 이런 거는 다 상대적인 거다. 상대적인 거다 이겁니다. 이 편, 내 편에서 보는 것이 다 틀리고, 여기에다가 발을 정자를 정의를 하는데, 정의가 좀 다 틀린 거예요. 예? 정의가. 도대체 뭔가 당연한 것이냐. 그게 보는 사람마다 다 틀려버린다. 이겁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상대적인. 그러니까 노자가 하는 말이 공자한테 인의의지 자꾸 강조하지만은, 인의의지가 그렇게 억지로 이렇게 애써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무의다. 노자는 이제 무의를 말을 했잖아요. 무의. 그러니까 무의자연이다 이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안 하는 게 낫다 이겁니다. 뭐든지 가만히 놔두는 게 그게 도와주는 것이다. 대중의 삶을 도와주는 것이다. 뭐를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자꾸 이게 세금을 수탈을 한다. 왜? 뭐를 유예 준다고 하면서 세금을 더 걷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진 자가 자꾸 뭐를 가졌는데도 자꾸 또 부족하다고 더 챙기려고 한다. 욕심을 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라고 해서 노자가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노자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인의의지를 자꾸 강조하면은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 자꾸 그거를 있는 척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말하면 싸가지가 없는 사람, 싸가지가 없으면서, 예? 고상한 척 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정치의 인들이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정의라는 말. 그러면 정치인들, 자기 정치 집단에가 이게 의가 존재하느냐, 예? 의가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거를 반성을 해봐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반성 안 하죠. 왜? 자꾸 남을 보고 세상만 보고 남 탓만 나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는 절대 안 하죠. 이래서 정치인들의 생리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남의 흠은 보더라도 세상을 분석하는 거는 엄청 잘하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정치 비평가 최고의 비평가들은 택시 기사분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평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가 존재하느냐 이거 정치 집단에 그 정치 집단에 의가 존재하느냐 정의가 도도의 강물처럼 흐르느냐 못 흐르면 그게 내로남불이다라는 겁니다. 내로남불. 이게 종교에도 마찬가지로 종교도 맨날 좋은 말 하잖아요. 하느님 말씀하고 부처님 말씀 막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위선으로 이렇게 귀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의라는 거 이렇게 보면요, 창과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창과가 들어간다. 이게 그러니까 칼이 의 속에는 칼이 들어가요. 칼이 들어간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피를 본다는 말이에요. 피를 본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정의를 찾은 순간에 대중의 피가
뿌려진다 이겁니다. 길바닥에. 그리고 종교에서 정의를 찾는 순간에 내가 진리고 내가 참이다 이래 해버리는 순간 이게 정의다.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러면 십자군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독일의 종교전쟁 30년 전쟁에 80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정치인들은 그 용병들을 써가지고 약탈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그거를 보관하고 사리사욕을 취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이게 관념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 말씀으로 보면은 이거는 다 관념이다 이겁니다. 관념을 이거를 진짜 내가 이게 당연한 거다 생각하는 것이 고정관념이고, 고정관념을 그거를 진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신자가 돼버리고 그게 사이비가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생이 너무 타락하다, 망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광자로 가버리는 거예요. 미칠 광자로 가는 거예요. 미칠 광. 칼하고 강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광자로 가기 때문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정치에 빠져버리면 정치에 미쳐버리고, 종교에 빠져버리면 종교에 매여가지고 미쳐버린다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항시 미친 사람들의 광기가 뭐예요? 뿜어져 나오잖아요. 입으로도 뿜어져 나오고 몸으로도 뿜어져 나오고 눈빛으로도 뿜어져 나온 거예요. 광기의 눈빛, 광기의 언어, 광기의 몸짓, 이걸 보면은 느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의를 내세운 정치 집단이 한 시대가 이제 다 갔다 이겁니다. 우리가 생로병사가 있듯이 하늘과 땅 사이에 추나추동이 있듯이 이제 정의를 내세웠던 정치 집단들이 다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제 갔다. 그리고 대중들은 그걸로부터 그런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 수준이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착각할 정도가 아니다. 이제 그만큼 많이 깨어있다. 그만큼 훈련된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훈련된 분들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정치인들이 혁신을 한다고 그래요. 스스로가 혁신을 한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분들의 지혜를 한번 빌려볼 필요가 있다. 이 태계 이황 선생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분의 사상의 핵심이 경이에요. 경사상인데 이 경을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을 알고 경을 행하는데 모든 학문의 목적이 있고, 그거를 성학십도라 해가지고 성학십도로 해서 임금 그 당시 어린 선조에게 이걸 올린 거잖아요. 성학십도를. 그게 이제 핵심이 경을 알고 행하라, 행해야 된다. 이게 통치자나 모든 정치인들이나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의관이에요. 의관이고 사람이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사를 지낼 때 의관을 이렇게 단정히 하고자 이렇게 무릎을 꿇는다 이거예요. 이게 의관이 안 떨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입구자가 들어가요. 이 입구자는 몸도 조심하지만 입도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칠복자인데 회초리복 이걸로 지도 편달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죠. 조심해라. 행실을 조심하고, 조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타인을 배려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롭게 따뜻하게 한다 이거예요. 따뜻한 마음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이게 학문하는 목적이다. 학문이라는 게 뭡니까? 사물의 이치를 깨치는 거예요. 그게 공부다. 공부의 목적은 결국은 뭐냐? 결국은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다.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게
자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게 결국은 자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게 불교하고도 맞죠. 그러니까 이 경사상이 통치자, 정치인들이 꼭 지녀야 될 태계 이황 선생이 항시 강조했던 이 단어가 이 경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심조심하면서 국민을 보기를 조심스럽게 하고 국민 앞에서 태도도 공손하게 하고 무섭게 느껴야 된다. 국민을 무시하고 별볼일 아닌 것처럼 그냥 대중들은 어리석으니까 선동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그러면 이게 저는 세법에 좀 투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투영이 되느냐. 일단 이 정의를 강조한 한 시대에 세력들이 노무현 정권 때가 있었고 문재인 정권 때가 있었잖아요. 이 정의를 강조했던 때에 왜 이분들을 말을 하냐면 이 노무현 시대 때 우리가 세법이 많이 고쳐졌어요. 세법 개정이 상당히 크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특히 증여 분야에서 증여 개념을 포괄적 증여라고 말을 해버린 거. 포괄적 증여라고. 우리가 법률 용어는 진짜 불명하면 안 된다. 명확해야 된다 이겁니다. 명확성의 법칙이 있는데 명확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밝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 명자가 안 되는 거예요. 포괄적 증여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 돈이 오고 가면 무조건 다 증여로 봐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뭐 돈이 오고 가면 일단 다 증여로 보고 그러면 용돈 주는 거는 그거는 예외적으로 빼주고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증여로 볼 수 없는 거 이것만 증여 아니고 나머지는 다 증여다. 그러면 예외를 누가 인정을 하느냐? 그건 사실 판다. 세무 공무원이 한다.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세법에가 뭐뭐 해야 한다 하면은 다 골고루 다 뭐뭐 해야 된다 했는데 뭐뭐 할 수 있다 하면은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야루가 생기는 영역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납세자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 명분 하에 당연히 이 정의라는 명분 하에 너무 강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금을 가산세. 그때도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본청장님이 청와대 회의 갔다 오셔가지고 그 운동권의 젊은 참모들한테 무슨 한 소리를 들었는가 봐요. 가산세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더 높여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가산세를 그때 팍팍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너무 징벌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세금이 이렇게 운동권 세대를 정권을 지나오면서 뭐든지 징벌적으로 가버린다. 안 내면 가만히 안 놔둔다. 나쁜 놈. 뭐 이런 식이 되잖아요. 아니, 나라가 정권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경제를 잘 돌리면 저절로 세금이 들어온다니까. 법인세가 저절로 들어오면 부가세도 들어오고 뭣도 들어오고 소득세도 들어오고 그러는 거죠. 안 들어오면 나라가 자꾸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물가를 올려놓고 경제는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맨날 이게 죽음의 길목에서 다 털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억지를 쓰는 거 아니에요. 증여 막 이런 식으로 있는 놈이 왜 안 내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했던 것들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게 제발 좀 세대 개념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세대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대 분리하고 노년에 이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분리를 하고 이혼을 하고 가족아 아들아 딸아 너희들 빨리빨리 나가 집에서 나가라 같이 있으면 우리가 중과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대 개념을 없애버리고 뭐든지 인별과세로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비과세를 자꾸 만들어 놓고 비과세도 예외도 자꾸 만들어 놓고 나서 자꾸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과세를 계속 한 번 써먹고 두 번 써먹고 막 이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기에서 이제 투기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인별 과세를 할 때 한도를 정해가지고 감면으로 바꿔가지고 한도를 정해놓으면 된다 이겁니다. 10년에 얼마씩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모든 게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 물가가 상승이 됐으면은 아니 중요재산가액이나 상속재산가액은 시가다 해가지고 높여놓고 왜 공제는 물가에 비례해서 안 해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게 내로남불이다 이겁니다. 정의를 앞세우고 세법을 고쳤으면은 국가 정권 자체도 그렇게 정의롭게 해라 이거예요. 의롭게 하라 이거예요. 본인은 의롭게 안 해놓고 자꾸 납세자보고 너희들은 당연히 이래야 돼. 왜? 소득 있으니까 세금 내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만 하면 되겠느냐 이거. 그게 내로남불이고 위선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법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다 좀 이렇게 어둠에 이런 거, 냉소에 이런 거, 부정적이고 의심하는 거 이런 거 좀 지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인이 바꿔져 가지고 세상을 혁신하는 것도 있지만 세법을 먼저 바꾸는 것이 세상이 더 빨리 변화되는 길이다. 그거를 지난 5년 동안 우리 납세자들이 충분히 경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법을 먼저 바꾸는 게 세상을 바꾸는 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